진압 대응 체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중 진화, 지상 진압 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공중 진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서 물을 살포함으로써 이를테면 이제 화세를 억제하거나 진압을 직접적으로 하는 주불 진압에 주로 이제 공중 진압이 이용이 되고요. 또 이런 경우 이제 헬기를 이용한 이제 공중 진압이 주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진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상에 관련된 진압은 사실은 이렇게 주불에 대한 적극적인 진압이 사실은 지상 진압으로는 이루어지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잔불 정리라든지 또 일단 재발화 방지라든지 또 야간에 이런 방화선을 구축해서 확대를 방지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들은 지금 지상 진압을 병행해서 같이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중 진압은 주불을 진압하는데 항상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야간이라든지 또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또 그리고 또 시야와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이런 진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헬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기종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형화되는 산불도 또 이번 산불에서도 보면 주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야간이 되면서 헬기 운영이 정지되는 순간 또 밤 사이에 또 이제 화재가 확대되고 야간의 확대에 대한 어떤 진압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지상 진압의 어떤 이런 역량들 또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의 필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이를테면 지상에서 진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혹은 또 이제 이 부수적인 어떤 진압 활동, 재발화 방지 활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어떤 진압 활동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또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인 이나 혹은 장비적인 역량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들도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산불 진화 인력이 예방 진화대, 특수 진화대, 공중 진화대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운영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공중 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불의 여러 진화대 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 능력상으로는 가장 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중 진화대 원래 이제 이 구성을 한 이유는 산지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험지 혹은 또 이런 곳에 접근해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낙하를 한다거나 뭐 레펠을 타고 내려와서 그 산지에 이런 이제 화점에 접근을 해서 이제 진압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미국의 이제 스모크 점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진압 조직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국내에서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중 진화대이긴 합니다만 공중에서 접근을 해서 진화를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대부분 지상에서 이제 직접 산을 이제 이동하면서 진압을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지금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가 500명인데 각 지역별로 나눠져서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각 시도, 광역 시도별로 본다 그러면 많아야 5,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사실은 특수한 어떤 진화 능력,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뭐 수백 킬로 이상 되는 화선을 이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예방 진화대라고 하는 이런 진화 인력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진화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역량들을 갖췄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지리라든지 산세를 잘 아시는 또 그리고 동원이 굉장히 용이한 이런 지역 주민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초동 대응을 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초기 대응 때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업 과정들에서 이를테면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또 이를테면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또 굉장히 피로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런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체력 여러 가지 심지어 이제 나이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슈가 됩니다만 나이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선발할 때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선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발이 돼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한 교육과 훈련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장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3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사실 헬기라든지 항공기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기기나 장비보다도 굉장히 엄격한 안전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령이 오라됐다는 게 이 기체의 노후화로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나 헬기의 경우에는요. 부품마다 연한들, 일단 600시간이 사용되면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 또 그리고 주기별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거나 운용되는 것들은 사실 노후화의 어떤 기체 결함이나 위험 상황들이 없는 상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령으로 이런 부분들의 판단, 교체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추락한 이 헬기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추락한 원인이 아직까지 기체 이상인지 혹은 또 조작상의 실수인지 혹은 또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난류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후화로 연결짓는 건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산불이 굉장히 크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라든지 또 방호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열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거든요. 지상 진압에 대한 어떤 효과성 또 이런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려면 이런 진압대원들의 장비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라든지 또 진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장비의 보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사실 접근성을 높이려면 또 부득이한 경우에 임도의 확충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임도를 많이 설치했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산사태라든지 다른 재난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꼭 필요한 이런 지점에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임도의 또 확대 적용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보시기에는 산불 컨트롤 타워 현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괜찮은지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방금 개선책으로 하나 이렇게 제시해 주신 임도를 확장하거나 이런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의성 산불이 1시간 만에 8km를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화선이 양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최소한 20km 이상의 화선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중진화대가 출동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시간에 8km를 화선이 이동을 하는데 공중진화대가 출동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3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초동 대응은 다 끝났고 이미 20km 이상의 화선이 직선 화선이 되니까 전체 면적으로는 50km 정도가 되는 화선입니다. 여기에 10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림 같은 경우는 임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8km에 우리는 고속도로도 있고 4차선 도로도 있고 온갖 도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산불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산림 같은 경우는 특정 포인트에서 조기 진화를 해서 특정 포인트로 들어가서 이 지점을 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이죠. 그러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특히 아무리 임도가 있고 모든 도로가 잘 놓여 있다 그래도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강릉 산불의 경우에 2023년 발생한 강릉 산불은 거기에 소방서가 안에 있었어요. 산불 피해 지역 안에. 그리고 온갖 도로가 다 그물망처럼 형성돼 있었는데 동해안까지 가서 비가 와서 꺼졌죠. 이게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형식, 산불도 특정 포인트에서 나서 빨리 가서 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임도는 또 다른 굉장히 산림에서 불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임도를 놓게 되면 그 임도 주변은 정말로 건조한 지역이 됩니다. 만약에 그 임도를 타고 산불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정말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도가 아까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산에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거기가 바람 통로가 돼서 이것은 다른 곳에서 실제 실측을 한 건데요. 숲을 그대로 뒀을 때보다 임도를 만들었을 때 바람 세기가 20배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은 바람 세기가 20배가 빨라지는데 5분, 10분 빨리 접근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논리 비약적이죠. 그래서 저는 좀 산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런 불에 대한 생각을 좀 접고 실질적으로 산림에서 어떻게 하면은 확산을 더디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도를 이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필요한다면 초기에 빨리 가서 크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화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을 여러모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최소한의 진압을 위한 거점들에 대해서 부분들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접근성을 조금 높이자는 측면. 그래서 사실 임도를 사실 무조건 많이 만들자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산불 관련 컨트롤 타워 누가 최종적인 어떤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불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커지면서 오히려 소방에 이런 산불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어떤 이제 역할들을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게 단순히
소방관들이 불을 잘 끄니까 산불 화재도 잘 끌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앞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의 양상이라든지 산불에 투입돼야 되는 인력 또 이를테면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화재랑은 또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방관들이 불을 잘 끄고 또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도심 혹은 또 건축물 이렇게 접근성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 근접 접근이 가능한 이런 소방 활동들이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라면 또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장비적인 측면이나 인력 운용 또 역량들은 사실 산불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인원들이 현장에서 장기간 이렇게 이제 진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산불에 소방에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그 원래 본연의 건축물의 화재라든지 이런 도심에서의 화재에 대한 부분들의 대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걸 옮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인력이나 조직 체계, 장비적인 어떤 적응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소방청이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넘겨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로 사망자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피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포와 불안을 느낀 분들 많았고 실제로 보기만 해도 공포스럽습니다. 어떤 대처가 필요했겠는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님께 이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운 재난 문자 뒷북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뒷북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또 문자를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정보를 알려야 되는 것도 의무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까지 확산이 될 동안 과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이 났으니까 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 같은데요. 실제로는 불이 나도 불에 강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는 가장 큰 자산을 보호해야지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다음에 산불을 꺼야지가 네 번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인력이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분들이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에 이 산불이 확산됐을 때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 방식을 만들어낸 게 저는 주무기관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산림청에 지금 현재 있는 산불 진화에 특화된 인력이 있다면 그분들이 소방청에 가면 특화 인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산림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정말 인명피해는 너무나 심각한 인재라고 판단이 되고요. 뒷북 대응 정말 뒷북 대응이죠. 근데 기본적인 생각 먼저 좀 바꿔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뒷북 십수년에 걸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홍 교수님 잠깐 하셨는데 두 분이 하신 말씀 다 포괄해서 예방 과정, 진화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산불 피해 복구하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를 할지 두 분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산불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건에서 사실 바람을 막는다거나 혹은 또 습도를 높인다거나 건조한 것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팩터가 말씀하신 대로 이 수종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의 요인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변화를 주면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부분들의 노력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적인 요인에 대한 발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이건 어쨌든 예방이겠죠. 또 국민들 또 스스로가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 의무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스스로 행동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면
가급적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 그 중에서도 뭐 이를테면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일단 피해 면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인명 피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인명 안전을 위한 어떤 대피 체계라든지 선제적인 어떤 대피 유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갖춰 나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 교수님. 예, 그 기후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건데요. 이거 그러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형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의 힘에 맡기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의 힘에 맡기는 자연기반 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이상하게 이 자연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류가 점점 더 큰 재난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 잠깐만의 어떤 국민들의 이슈가 아니라 이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뭐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크온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점 짚어보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